오늘은 세무사님과 유족 보상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중소기업의 CEO가 유급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예. 유가족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국내 중소기업 오너 CEO들이 네. 자산 구조와 상속세를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네네. 일단 보시면은 저희가 100억부터 1,500까지, 네. 1,500억까지인데 무려 43.6%나 상속세가 훨씬 더 증가가 되고 네. 자산 규모로 봤을 때 거의 87%가 부동산입니다.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회사의 핵심 자산이 CEO 어떤 순직 같은 어떤 유고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CEO님이 그 연대보증 섰던 그런 채무나 아니면 이차납세 의무와 관련해서 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왜냐하면 이것도 상속이 가능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사업이 잘못될 경우 네. 실패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네. 그림 보시면 네. 그 우리 당사가 네. 그 사실 금융기관을 대출을 승인을 받아서 대출을 하게 되면 네. 그 연대보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의 다 서죠. 그렇죠. 네. 연대보증을 쓰게 되는데 만약에 그 대표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네. 권리와 의무를 전부 포괄적으로 상속으로 승계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상속 포기를 하시든지. 네. 그럼 유가족들이 이런 대출이나 이런 것들 다 떠안게 됨과 동시에 네. 그 국세인 이차납세 의무까지 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 연대보증 채무와 이차납세 의무의 현실화에 대비해서 유가족 부담이, 그러니까 유가족의 그 세부담이 되게 클 것 같은데 예. 법인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CEO 네. 유고 사태 시 유가족에게 필요한 재원이 지급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법인 자금을 합법적으로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적 보상금에 대해서 비용 처리가 법인세법상 인정이 돼야 되고 네. 그리고 순직의 경우는 유적 보상금의 비과세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족보상금 제도를 합법적으로 제도권 안에서 인정받고 세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과세도 인정받으려면 법적 제도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떤 걸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선 정관에 우리가 이제 유적 보상금이라고 해가지고 네. 규정에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첫 번째로는 우리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서 네. 임원 유적 보상금 관련된 임원 보수 규정을 개정을 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정관 규정의 그 범위 내에서 네. 그 주총 특별결의를 통해서 정관 위임 규정으로서 유적 네. 보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망 원인에 따라서 순직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가 있는데 네. 순직한 경우는 보상금 평균 임금의 1,300에 네. 정도를 받으시고요. 네. 그 외의 경우는 순직의 경우에 50% 범위 내에서 네. 이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족보상금 제도의 완성을 위한 재무적 준비는 아마 법인에서 준비하는 종신보험 또는 이제 경영인정기 보험일 텐데요. 네. 이를 통해서 유족보상금 재원뿐만 아니라 상속세 재원 확보도 사실 가능하고 구세청도 그렇게 뭐 책자에서 안내를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뭐 종신보험이라든지 보험 상품에 대해서 네. 그 원론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네. 사실 상속세 재원 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미래 상속세 재원을 보시면 네. 그 보험은 반드시 사실상 필요한 부분인데 네. 우리가 이제 개인의 돈이 아닌 법인의 자금으로 네. CEO 유고 시에 발생시킨 거는 네. 그 사망보험금으로 그 유족보상금 재원 이외에서도 네. 그 필요한 긴급 그 비상재원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꼭 유족보상금으로만 활용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렇다면 세무사님, 그 유족보상금 관련해서 규정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세무 처리가 달라질 것 같은데 예. 손비 처리가 가능하게 하려면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놔야 될까요? 예, 유족보상금 관련 규정에 보면 네. 그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와 관련된 거, 네. 근로의 도중에 이제 네. 돌아가신 건 순직한 경우라 보고요. 네. 그게 아니고 주말이라든지 네. 그 업무 외에 돌아가신 경우는 그 외의 경우라 보는데 네. 법인의 손비 처리 같은 경우는 적법한 이제 지급 기준 사회통념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 내에서는 손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외의 경우는 이제 경조금만 이제 손비 처리가 되는 걸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분의 소득세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순직한 경우는 전액 다 그 소득세가 이제 포함이 안 된다. 그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죠. 네, 그런 부분이 되는 거고 그 외의 경우는 추가적인 부분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추가적인 소득이 잡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상속세에 관해서는 이제 네. 전부 다 과세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규정이 아예 없는 경우는 네. 전부 이제 비용이 부인이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규정이 없으면 당연히 부인이죠. 그렇죠. 네, 유족보상금 비용 처리 관련해서 그 세무사님 소속되어 있는 세무법인에서 그 구세청의 질의에서 받은 회신이 있다라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면 네네. 저희 그냥 질의를 했습니다. 네,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마지막에 보시면 법인이 네, 임원, 네. 그 우리 이제 지배주주나 임원 네. 포함해서 네. 순직,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돼서 돌아가신 경우는 네. 이에 관련해서 지급하는 장례비나 위로금 등으로 사회 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송금에 산입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회 통념상이라는 게 어느 범인지 기업의 이익들이 다 다른데 예, 그 많이 벌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대표적으로 건데. 대표님의 소득 구간하고 네. 매출하고 네. 여태까지 근속 연수랑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임원의 손직과 관련해서 위로금 등 송금에 해당한다는 어떤 구체적인 얘기를 지금 세무사님 보여주셨는데요. 예. 사망과 관련해서 회사가 지급하는 그 자금의 종류를 정리를 한번 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사망 시점에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 네. 사망 시점에서 순직으로 하면은 장례비 및 위로금을 네. 이제 지급을 하고요. 네. 그 외의 경우는 이제 경조비로 이제 지급이 되는 거고 요건은 비용 처리 요건은 그 우리 지배주주 임원을 포함해서 네. 사망하셔야 되고 규정이 존재해야 되고 네. 그리고 범위 내에서 사회 통념상 네. 그 금액으로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사망 이후에는 네. 그 학자금으로 이제 일시적으로 네. 지급이 가능한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음. 예, 그런 것도 또한 우리 이제 규정하고 그 사회 통념상 규정 내를 살펴서 이제 지급을 하는 것이죠.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대학생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너무 큰 금액을 하면은 이게 이제 소득으로 볼 수도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죠. 네. 예. 산재법 사각지대에 놓인 비상장법인 CEO와 그 유가족들, 근로자는 사고가 나면 산재법에서 보상받지만 CEO의 유가족은 보상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CEO를 위한 유족보상금을 법인 자산을 활용해서 가입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정관 규정도 만들어놔야 될 것 예. 같죠. 네. 오늘 유족보상금 활용법에 대한 이야기 알아봤는데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